다시 한번 여러분들도 동참해 주시겠습니까? 네, 좋습니다. 듣기 좋은 사탕발림 같은 허망한 공약을 내세우는 사람보단 현실적이고 구체적으로 실현 가능한 공약을 만들고 실천할 수 있는 이재명 후보가 우리에겐 필요한 것입니다. 저는 단순히 정당을 지지하는 것이 아닌 유능한 대통령 후보를 선택한 것입니다. 이재명 후보의 경기도지사 시절 공약 이행률은 무려 93%입니다. 성남시 악성부채 7,285억 원을 3년 만에 갚은 사람도 이재명 후보입니다. 그만큼 능력을 증명받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가난을 경험해보지 않고 가난한 사람의 심정을 어느 누가 알 수 있겠습니까? 굶주림을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이 어찌 배고픈 사람의 고통을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힘이 없다라는 이유로 날 것을 지키지 못하고 빼앗겨보지 못한 사람은 그 사람의 마음을 알 수 없는 것입니다. 돈 없는 사람은 유통기간 지난 음식을 먹어도 되고 최저임금도 폐지하며 신천지 수사 안 하고 신천지 돈마다 그 대가로 경선에긴 모 후보를 우리가 믿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지혜와 지식과 명철과 총명함으로 정의를 위해 싸우고 현실적이고 구체적이며 실현 가능한 공약을 만들고 현명한 비전을 제시하며 문제를 뛰어넘을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갖춘 이재명 후보는 사회 전반 수많은 경험과 성과율을 통해 우리나라를 경제 대국으로 만들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은 전쟁의 위험에서 살고 싶습니까? 다른 나라가 우리나라를 위협하면 선제 공격을 하겠다는 모 후보에게 우리나라를 믿고 맡길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이 나라를 전쟁의 위협에서 벗어나게 하고 화합시킬 수 있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이재명! 저희 친정어머니가 많이 아프신데 진자리 마른 자리 갈아내시며 손발이 다닳도록 고생하셨던 부모님의 노고에 감사하며 이재명 후보와 살기 좋은 나라에서 열심히 살아보겠습니다. 우리 같은 서민에게 많은 기회가 주어지는 공정한 세상, 법이 평등하게 적용되며 정의롭고 공평한 나라, 부정부패를 타파하고 가진 자 덜 가진 자가 함께 더불어 정치하는 대한민국을 만들어주실 분이 이재명 후보입니다. 우리 모두 이재명 후보에게 힘을 실어 주십시다. 지금까지 최정란 워킹맘의 대단한 무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에는 다음 분 소개하기 전에요. 여러분, 우리 지금 계단에 올라가 계시는 분들이 있으시죠? 다 같이 내려오셔서 여기 앞으로 좀 채워주세요. 앞으로 저희가 이재명 후보가 이렇게 걸어 나오시면요, 이쪽으로 오셔야지 더 잘 보이십니다. 그래서 지금 지하철 입구 막고 계셔서 여러 가지 불편이 있으니까 다 같이 내려오셔서 여기 관장을 더 채워주셔야 저기에 우리 화면에 더 잘 나올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위치 이동을 조금 부탁드리겠습니다.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다음 찬조연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생애 첫 대통령 선거에서 김대중 대통령께 투표하고 노무현 대통령님을 통해 밝은 미래를 꿈꾸었다는 한 평평한 가장인데요. 나를 위해, 가족을 위해, 나라를 위해 이재명을 외칩니다. 두 아이의 아버지 박상형님을
모시겠습니다. 박수로 맞이해주세요. 안녕하십니까. 평내동에 사는 두 아이 아빠 박형석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선거 오랫동안 지켜보셨죠? 저도 아까 소개했다시피 부산에서 살다가 상경에서 지금 23년째 살고 있는데 예전 보수였던 그 어린 시절을 타파하고 서울 수도권에 살면서 이 이명박 시대 그리고 박근혜 시대를 겪으면서 엄청난 정치 스트레스를 받고 살았습니다. 그 스트레스를 이제 좀 떨쳐내고 싶습니다. 지금 여기 오는 길에 제가 사전투표를 하고 왔는데 여러분들 사전투표 하셨나요? 아, 역시 뜨거운 남양주 시민분들이십니다. 저는 그 정치 스트레스 때문에 와이프한테 많은 얘기를 하는데요. 와이프도 조금씩 공부하면서 그 스트레스를 저한테 요즘 풀고 있더라고요. 제가 와이프하고 얘기하다가 보니까 이 대한민국 국정에 무속이 간섭을 하고 대한민국 자체를 신천지에 추수당하게 생길 것 같습니다. 그것은 막아야겠죠? 우리 이재명 후보님은 성남시와 경기도에서 이미 보여주셨습니다. 청년수당 무상교복, 그리고 계곡 정비, 지역화폐 등등. 제가 와이프한테 뭐 얼마나 있을까 물어보니까 카톡으로 전해주던데 그것만 얘기해도 10분은 걸릴 것 같더라고요. 저는 경기도민이 된 것에 정말 자부심을 느끼고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대통령 선거는 20년 뒤를 보고 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제 노후, 그리고 아이들의 미래, 모든 것이 다 포함되어 있죠. 그런데 지금 이 선거가 네거티브로 그리고 흑색선전으로 오염되고 있습니다. 언론도 도와주지 않죠. 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조바심 갖지 마시고 담대하고 소중하게 불안해하지 마시고 투표에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선택이 미래를 결정합니다. 불과 몇 년 전에는 블랙리스트로 많이 시끄러웠죠. 그런데 지금은 문재인 대통령님께서 스스로 하게끔 풀어놓으니까 어떻습니까? BTS, 오징어 게임 등등해서 문화예술이 세계를 선도하고 그리고 방역도 세계를 선도하고 있습니다. 지난 5년간 우리 대한민국은 이렇게 위대한 변화와 발전을 이루어냈습니다. 저는 믿습니다. 이재명 후보님께서 그 길을 이어받아 더욱더 멋진 대한민국, 모두가 잘 사는 대한민국, 평화의 대한민국, 세계 인류 대한민국으로 만들 것이라는 것을요, 오늘과 내일 그리고 3월 9일 그냥 투표소 가셔서 한 표 행사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우리 얼마나 기다리던 날입니까? 5년 동안 너무 고생하신 문재인 대통령님께 바톤을 이어받고 이재명 후보님이 잘 해나갈 것이라 믿습니다. 저도 가족과 함께 열심히 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화이팅! 집에 가셔야 됩니다. 끝났어 벌써? 예, 예,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두 아이의 아버님 박형성 님이었습니다. 박수 여러분 다시 한번 주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지금 날씨가 조금은 오락가락하긴 하지만 우리가 끝까지 열정을 가지고 유세를 함성과 따뜻함과 사랑과 우리 오늘의 승리를 위해서 다시 한번 함호성을 질러볼까요, 여러분? 우! 예, 지금 점점 많은 분들이 이 자리를 메꿔주시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번에는요,
찬조 연설을 드릴 건데요. 이번에는 내빈들의 찬조 연설을 들으려고 합니다. 특히 우리 국민 여러분들 목소리에 앞서서 이재명 후보의 당선 그리고 민주당의 승리를 위해서 남양주시를 항상 든든하게 지키고 계시는 지역구 의원님들의 찬조 연설로 시작을 해보려고 합니다. 예, 네 분의 의원님을 먼저 모셔볼 텐데요. 자, 첫 번째 의원님을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남양주 갑 조응천 의원님입니다. 남양주의 발전,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해 할 말은 한다. 조응천 의원님입니다. 의원님, 오늘도 할 말은 해주실 거죠? 예, 부탁드립니다. 박수로 다시 한번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이곳 남양주갑 국회의원 종철입니다. 진짜 반갑습니다. 아마 제 기억으로는 대선 선거운동 기간 중에 대선 후보가 남양주를 직접 찾아주신 것은 헌정사상 처음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동안에 우리 남양주가 수도권의 변방이었다가 이젠 정말 명실상부한 수도권 거점 도시로서 거듭나고 있는 걸로 확실하게 자리매김하는 그런 역사적인 날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고맙습니다. 어제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조금 이상한 뉴스를 봐가지고 조금 띵했는데 철수 후보가 단일화라는 걸 했어요. 할 줄 알았습니다. 근데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단일화라는 것은 명분이 있어야 되는데요. 그분이 새정치란 걸 내걸고 10년 전에 정치계에 나왔죠. 새정치가 뭡니까? 양당 체제의 폐해를 극복해야 된다. 그게 문제가 많다. 그래서 다당제로 가야 된다. 그러고선 10년 동안 계속 새정치를 하겠다고 했잖아요. 근데 어저께 윤 후보 쪽으로 갔습니다. 그게 다당제에 부합을 하는 겁니까? 안 하는 겁니까? 양당 체제를 강화시켜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명분이 없는 단일화입니다. 그러니까는 다들 갸우뚱하고 시너지 효과가 안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의당 홈페이지가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단일화를 하더라도 명분이 있어야 되는데 없는 단일화다. 저는 이 점만 정말 강조를 하고자 합니다. 비슷하게 해야죠. 근데 저 국민의힘이 어떤 당이냐? 안철수가 찾아간 국민의힘이 어떤 당이냐? 여러분들 오늘 혹시 뉴스 보셨을지 모르겠습니다. M번방하고 비슷한 20번방이라고 있대요. 보셨죠? 참나, 거기에 윤석열 후보도 들어가 있대. 거기 보면은 우리 문재인 대통령을, 그러니까 김정은 주석을 모시는 똘마니 비슷하게 하고 주적의 대변인이다. 그런데 그런 자를 47%가 지지를 하고 있는데 이건 국민이 아니고 개돼지다. 국민을 아예 대놓고 개돼지라고 하고 있어요, 여러분. 말이 됩니까? 김일성 장학금으로 판검사된 놈들이 백신 강제 접종시키고 있다. 개돼지 같은 놈들 그거 맞고 죽어라. 그런 내용이 그 안에 있습니다. 정말 경악을 금치 못하는, 국민을 개돼지로 하는 그런 내용이 윤석열 후보가 포함된 단톡방에 들어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국민을 개돼지로 하는 정당과 함께 손을 잡을 수 있단 말입니까? 자, 정리하겠습니다. 저는 전국 방방곡곡을 다니며 35년 전부터 우리 이재명 후보와 사법연수원 동기생으로서 그 누구보다 이재명을 잘한다고 얘기를 해오고 다녔습니다. 이제 6일 후면 우리 대한민국의 5년 운명을 가름지을 대선, 막상 오늘 내일 또 사전투표 있지 않습니까? 다 사전투표 하셨죠?
여기서 한 발 삐끗하면은 정말 겁주는 게 아니고 정말 대한민국의 운명이 어디로 갈지 너무너무 두렵습니다. 정말 대한민국은 앞으로 이 에너지 대전환, 그다음 대전환 시대에 우리가 잘 맞춰가지고 가야 되는데 그저 검찰 앞세워가지고 보복하고 두드려 잡는 이런 시대를 거스르는 그런 나라로 되돌아가기를 원하는 국민은 없을 걸로 저는 생각합니다. 현명하신 남양주 주민 여러분,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부디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호 1번 이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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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을 꼭 선택해 주셔서 대한민국을 쭉쭉 뻗어나가게 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조홍천 의원님의 지지 연설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박수로 맞이해 주십시오. 예, 여러분. 다음으로는 두 번째 우리 지역구 의원님을 모시겠습니다. 김한정 의원님입니다. 남양주의 대전환을 위해 이재명 후보를 위해 열심히 뛰고 계십니다. 박수로 맞이해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남양주 시민 여러분, 한번 외쳐볼까요? 대통령은 누굽니까? 남양주는 누굽니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부터 사전투표가 시작됐는데 역대급 투표율이랍니다. 투표율도 높지만 민주당 지지세가 강한 곳은 줄을 서고 우리가 조금 밀리는 쪽은 줄이 없어요. 이것만 봐도 이번 대통령 선거는 이재명이 승리한다. 맞죠? 맞죠? 그렇습니다. 후보 단일화를 야합으로 야밤에 해치웠는데 조금 불안하시죠? 그런데요, 역풍이 불고 있습니다. 사기 정치, 야합 정치 이대로는 못 봐주겠다. 도리어 이재명을 찍자. 이것이 민심입니다. 이것이 정의입니다. 이것이 민주주의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남양주 시민 여러분, 결심하셨습니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요, 이번에 하나 깜짝 놀란 게 윤석열 후보가 DJ 김대중을 계승하겠다고 합니다. 노무현 대통령을 계승하겠다고 합니다. 여러분, 함께 외쳐보십시오. 김대중을 계승하겠다면, 노무현을 계승하겠다면 당장 후보 사퇴해라. 맞죠? 전두환을 찬양하고 이명박 박근혜 정치로 돌아가겠다는 사람이 어떻게 노무현을 계승하고 김대중을 계승하겠다는 말입니까? 존경하는 남양주 시민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방심해서 안 됩니다. 대한민국이 위험에 처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윤석열 같은 사기 정치인, 거짓말 정치인, 위선의 정치인, 독선의 정치인, 과거로 국민들을 끌고 가겠다는 정치인, 대한민국을 위험에 빠뜨리겠다는 정치인이 대통령이 된다면 대한민국의 앞날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막아야 합니다. 막는 길은 투표하는 길입니다. 우리 주위에 대한민국의 미래를 걱정하고 대한민국이 앞으로 가야 된다, 과거로 가서는 안 된다, 사기정치, 부패정치, 정치검찰을 완국의 그런 정치 막으려면은 우리 이웃, 친지, 사돈의 팔촌 손을 잡고 투표장으로 가야 한다고 저는 강조합니다. 여러분, 이재명은 준비된 대통령입니다. 이재명은 검증된 후보입니다. 성남시장, 경기도지사 잘했기 때문에 대통령으로 후보로 여러분들이 밀어올린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재명은 국민이 불러낸 후보고 윤석열은 정치검찰이 불러낸 후보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대통령을 원하십니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요, 우리 남양주 시민한테는 또 보너스가 있습니다.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면 똑부러지게 정치도 잘하고 경제도 잘하지만 우리 남양주 하나는 대박이 터집니다. 이재명 도지사 시절 저는 또 우리 조홍천 의원, 김용민 의원, 우리 새 의원은 이재명 지사와 긴밀히 협의해서 남양주 발전의 청사진을 그렸습니다. 남양주의 철도교통혁명, 일자리 신도시 혁명, 남양주를 잘 알고 남양주하고 긴밀히 협의해온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면 남양주에도 대박이 난다. 맞죠? 그래서 다시 한번 외쳐봅시다. 대통령은 누구? 남양주는 누구?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김한 의원님의 지지 연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박수로 부탁드립니다. 예, 다음 남양주 지역구 의원님을 모셔야죠. 우리 더불어민주당의 최고위원, 경기 남양주 병 김용민 의원님을 모시겠습니다. 그 누구보다 열정적으로 뛰고 있습니다. 김용민 의원님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용민입니다. 반갑습니다. 날도 굽고 추운데 이렇게 많이 와주시고 이렇게 많이 우리 이재명 후보를 지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 더불어민주당이 그동안 좀 일을 못하는 거 아닌가, 실망스럽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하셨던 분들이 있으셨을 것입니다. 민주당이 신중검토라고만 얘기했지 열심히 안 하는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민주당이 바뀌었습니다. 신중검토에서 신속추진으로 바뀌었습니다. 누구 때문에 바뀌었습니까? 이재명! 맞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우리 민주당의 대통령 후보가 되는 순간 민주당이 바뀌었습니다. 이게 바로 이재명 효과입니다. 이재명 효과, 우리 민주당만 누려서야 되겠습니까? 아니죠. 이재명 효과를 우리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누릴 수 있게 대통령은 누구입니까? 맞습니다. 정권 교체를 얘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정권 교체는 정권이 일을 못했다라는 건데 한번 따져보자고요. 우리 문재인 정부 어땠습니까? 역대 최고의 정부 아니었습니까? 대한민국은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에 진입한 위대한 나라입니다. 작년 무역 규모 세계 8위입니다. 세계 8위가 어느 정도냐? 영국보다 높습니다, 여러분! K방역 어떻습니까? K팝, 우리 한국 영화 전 세계를 휩쓸고 있습니다. 우리의 문화가 온 나라, 온 세계를 휩쓸고 있습니다. 이런 위대한 나라를 문재인 정부와 여기 계신 우리 국민 여러분들이 만든 것입니다. 문재인 정부 정권 교체가 아니라 더 칭찬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맞습니다. 그런데 나라는 잘 사는 것 같은데 이상하게 우리 국민의 삶은 아직 거기에 못 미치는 것 같다. 뭔가 좀 차이가 있는 것 같다. 이렇게 느끼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이 차이를, 이 간극을 좁히는데 정치가 제 역할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 정치가 아직 거기에 못 미쳤습니다. 문재인 정부, 문재인 대통령은 아주 잘했는데 우리 정치가 따라가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대선은 정권 교체가 아니라 정치 교체입니다. 정치가 바뀌어야 선진국에 사는 국민들, 우리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들도 다 같이 발 뻗고 등 따뜻하고 배부르게, 그리고 문화도 향유하면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권 교체가 아니라 뭐라고요? 정치 교체! 맞습니다. 정치 교체입니다. 우리 이재명 후보가 정치 교체를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치 교체를 흉내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대로 된 정치 교체는 오직 이재명 후보, 그리고 민주당, 그리고 우리와 함께 가치를 공유하는 그런 사람들이 할 수 있습니다. 정치 교체, 새로운 세상을 만들 수 있는 유일한 대통령 후보 누구입니까? 이재명! 맞습니다. 우리 이재명 후보만이 정치를 바꿀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을 이제는 선진국에 안착시킬 수 있습니다. 우리 이재명 후보가 555 공약을 약속했습니다. 여러분, 555 공약 뭔지 아시죠? 주가지수 5천, 맞습니다. 그리고 국내 1인당 국민 소득 5만 불, 그리고 세계 5대 강국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 약속을 반드시 지키는 후보입니다. 공약 이행률 90%가 넘습니다. 이런 이재명 후보 믿고 한번 대한민국 세계 5대 강국 만들어 보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재명!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 잠시 뒤면 아마 이재명 후보가 오실 것입니다. 이재명 후보가 우리 목소리를 들으실 수 있도록 한번 구호 한번 외치고 마치겠습니다. 나를 위하면 이재명을 세 번 외쳐주십시오. 자, 나를 위해 이재명! 이재명! 대한민국을 위해 이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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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예, 김용민 의원의 박력 있는 연설 감사드립니다. 예, 이제 후보님이 오실 시간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긴 한데요. 아직 두 분의 지지 연설을 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원내 대표이시죠? 선대위 공동위원장을 맡고 계시는 윤호중 대표님이십니다. 경기 구리 지역구신 거 아시죠, 여러분? 박수로 맞아주십시오. 네, 존경하는 구리 남양주 시민 여러분, 여기 다 계속 남양주 얘기만 했는데 구리하고 남양주가 한 동네잖아요. 예, 바로 옆에 지역구이기도 합니다. 인사 올리겠습니다. 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윤호중입니다. 예, 남양주 국회의원 2명일 때까지는 남양주 시민들께서 구리로 오셨는데 남양주 국회의원 3명 되니까 제가 불러올 수가 없습니다. 무거워져서 제가 왔습니다.
예. 앞에 말씀 많이 하셨으니까 요약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윤석열 후보, 우리 역대 대통령 중에서 가장 우리가 정말 피 흘리고 땀 흘려가면서 극복해온 나쁜 대통령의 모습을 모두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 박근혜 대통령의 주술, 오방색, 무속 이런 거 갖고 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의 부패, 친인척 비리 이런 걸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김영삼 대통령의 경제 무능 이런 거 가지고 있습니다. IMF 위기로 우리가 얼마나 고생했습니까? 그리고 이것만 해도 절망적인데 전두환 대통령의 무단 독재 기질까지 가지고 있는데 이런 대통령 여러분 원하지 않으시죠? 그렇습니다. 이런 대통령을 만드느니 차라리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까지 노력해온 그 역사에 어떻게 우리가 얼굴을 들고 마주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우리 김대중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을 잇는 4기 민주정부를 꼭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우리 이명박 후보는 대신에 김대중 대통령님의 정책 능력, 노무현 대통령님의 개혁 정신,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님의 원칙주의를 고루고루 계승한 대통령 후보이기 때문에 여러분 9월 3일 남양주 시민 여러분뿐만이 아니라 경기 북부에서 3월 9일 3월 9일 네, 3월 9일 대통령으로 만들어 주실 거죠? 3월 9일까지 기다리시는데 다들 힘들어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사전 투표를 하고 계신데 오늘 내일 사전 투표도 꼭 해 주실 거죠? 그러면 제가 몇 번 여쭐 테니까 이재명 외쳐주십시오. 네, 범죄 봐주기, 비리 봐주기 전문가가 아니라 민생 살리기 전문가 누굽니까 여러분? 네, 주가 조작 의혹 있는 후보가 아니라 주가 5천 시대를 열어갈 대통령 누굽니까 여러분? 검찰공화국 후보가 아니라 세계 5강 경제를 만들어갈 대통령 누굽니까? 국민 편가르고 가짜 공동정부 만들겠다는 후보가 아니라 진짜 국민 통합정부 만들 대통령 누굽니까 여러분? 야합 정치로 정권 교체가 아니라 더 나은 정치 교체 반드시 이뤄낼 대통령 누굽니까? 선제 타격으로 전쟁 위협을 불러일으키는 후보가 아니라 실용 외교로 평화의 기틀을 닦을 대통령 누굽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대통령은 누굽니까? 남양주는 누굽니까? 구리도 누굽니까? 포천 가평도 누굽니까? 아까 보니까 연천에서도 오셨던데 연천은 누굽니까?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시민 여러분을 믿습니다. 국민 여러분을 믿습니다. 꼭
이재명 대통령 만들어 주십시오. 예, 지금까지 원내 사령탑 윤호중 대표님의 연설을 들었습니다. 다시 한번 박수로 부탁드립니다. 예, 다음 또 지지 연설을 들어볼 텐데요. 다음 의원님이십니다. 우리 존경하고 사랑하는 더불어민주당의 전 원내대표, 현재는 더불어민주당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 성남 지역구인 김태년 의원님입니다. 박수로 맞이해주십시오. 이재명 잘생겼다고요? 그건 좀 아닌 것 같은데. 보는 사람 마음이니까 멋있다는 말이 되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명 후보의 정치적 고향, 이재명을 처음으로 정치적으로 키워낸 성남에서 온 김태년입니다. 발달장애 24시간 지원체계 구축할 대통령, 발달장애 국가 책임제를 실현할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이 만들어 놓은 발달장애 국가 책임제 완성하고 확실히 실현할 후보 이재명입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얼마 전에 뉴스에서 이런 뉴스 보셨을 겁니다. 독일에서 어떤 매체에서 조사를 했는데, 독일 국민들한테 조사를 했는데, 코로나가 끝나고 나서 가장 여행하고 싶은 나라 1순위가 대한민국. 뉴스 보셨죠? 그것만 해도 깜짝 놀랄 일이었는데, 이민 가고 싶은 나라 1순위가 대한민국이라는 뉴스를 봤습니다. 이건 독일인데, 과거에 이재명 후보가 성남시장을 맡았을 때, 그 전과 이재명 후보가 성남을 책임졌을 때 후가 완전히 달라졌거든요. 이재명 후보가 맡기 전에는 부채도 많았고 여러 가지 도시 이미지도 좀 축축했고 이런 게 좀 있었는데, 이재명 후보가 시장이 되고 나서 갑자기 도시 브랜드 가치가 최고가 돼버렸잖아요. 그래서 아마 남양주 화내지 마십시오. 이재명 시장이 그렇게 해놨다고 하면, 그래서 아마 독일에서 얼마 전 조사가 그렇게 나왔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된다면 전 세계가 똑같이 코로나가 끝나고 가장 여행하고 싶은 나라는 대한민국이 될 것이다 확신합니다. 이민 가고 싶은 나라 1위가 대한민국이다 확신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대한민국 대통령 아무나 하는 거 아니죠? 대한민국이 이렇게 대단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위대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우리 국민들의 피와 땀 헌신이 만들어낸 결과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이라고 하는 훌륭한 지도자가 이끌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이런 나라를 일 한번 해본 적이 없는, 아무것도 국가정책과 관련해서 치열하게 고민해 본 적도 없는 무식한 놈? 무식한 놈? 바보? 검사만 한 사람? 에? 멍청이? 맘 놓고 한번 이야기해 보십시오. 윤석열 평가 맘 놓고 한번 해보십시오. 예, 이런 사람이 이 위대한 대한민국을 이끌어간다는 것 상상이나 되십니까? 안 되죠? 대한민국 많이 왔습니다. 많이 왔는데 가야 될 길이 또 남아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을 해본 사람, 경험해본 사람, 우리
돈 없어서 서러운 사람들의 마음을 이해할 줄 아는 사람, 어려워서 마음 아픈 사람을 이해할 줄 아는 사람, 능력으로 행정성과를 만들어냈던 사람, 그렇습니다.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재명. 이제 이재명 대통령 시대 조금만 더 가면 될 것 같지 않습니까? 조금만 더 우리가 힘내면 될 것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힘냅시다. 전화통 붙들고 전화합시다. 전국에 내가 아는 사람들한테 몽땅 다 전화합시다. 감사합니다. 그냥 내려가면 서운하니까 준비된 경제 대통령 누굽니까? 이재명. 능력 있는 민생 대통령 누굽니까? 이재명. 한반도 평화를 지키고 완성할 후보 누굽니까? 이재명. 발달장애 국가 책임 추진하고 완성할 후보 누구입니까? 이재명. 여기까지가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다시 한번 박수로 크게 맞이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김태명 의원님. 다음으로는요, 마지막 한 분 짧게 인사드리겠습니다. 육군 사선 장군 출신 우리 더불어민주당의 국방 안보를 책임지고 계십니다. 김병주 의원님 1분 드리겠습니다. 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비역 육군대장 김병주 거수경례로 인사 올리겠습니다. 충성! 예, 여러분 감사합니다. 윤석열과 안철수가 야합을 했습니다. 우리는 단합으로 승리합시다. 윤석열과 안철수는 단일화를 했습니다. 우리는 국민 단일화 합시다. 이재명 후보로 국민 단일화해서 대통령 만듭시다. 자고로 대통령은 3가지 자질을 가져야 된다고 합니다. 첫 번째가 경험과 경륜이요, 2번째가 능력이요, 3번째가 비전입니다. 경륜과 경험, 대통령 누구입니까? 능력을 갖춘 대통령 누구입니까? 비전. 윤석열은 과거만 보고 부정적이고 뒷조사를 했습니다. 이런 사람은 과거지향적이라서 비전이 없습니다. 대전환의 시대 이재명 후보는 우리 대한민국을 이끌 비전이 있습니다. 비전 있는 대통령 누구입니까? 이 3가지 기준으로 대통령을 뽑으면 후회 없습니다. 이재명은 경륜과 경험 있고 능력 있고 비전 있습니다. 대통령으로 이재명을 만듭시다. 그리고 윤석열이는 안 돼야 될 일이 요인이 너무 많은데 그 중에 진짜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병역 기피 의혹에 답을 못하고 있습니다. 군에 갈 때는 눈이 나빠서 군에 못 갔는데 검사로 권한을 행사할 때는 눈이 갑자기 좋아졌어요. 아니, 줄다리기 지력입니까? 국군 통수권자, 대통령은 국군 통수권자입니다.
병역 의혹에 답을 못하는 윤석열 후보는 대통령 자격이 없습니다. 이제는 안보도 이재명입니다. 경제도 이재명입니다. 민생도 이재명입니다. 1번 이재명을 꾹 찍어서 대한민국의 발전, 남양주의 발전을 이룹시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충성! 예, 감사합니다. 김병주 의원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여러분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바람이 많이 거세죠? 안전하게 유세를 하기 위해서 스크린이 조금씩 내려가겠습니다. 잠시, 예, LED판이 내려가는 것을 기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유, 걱정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예, 많이 내려가진 않을 겁니다. 다 내려가진 않으니까 너무 걱정 마시고요. 조금 내리겠습니다. 예, 다 내려갔나요? 예, 감사합니다, 여러분. 다 같이 끝까지 안전한 유세를 하도록 다 같이 협조해 주시면서 블루투스 유세단 갑니다! 힘차게 달려라 기호 1번 이재명 천번만번이고 국민 위해서 앞으로 제대로 나를 위해 이재명 실천하는 대통령 이재명 한번 믿어봐 널 위해 준비된 일 잘하는 참된 일꾼 경제도 민생 문제도 할 일이 많잖아 이재명은 하잖아 해내잖아 힘차게 앞으로 제대로 나를 위해 이재명 실력 있는 대통령 나를 위해 이재명 위기에 강한 유능한 대통령 기호 1번 이재명 누구도 외롭지 않게 널 지켜줄게 함께 손을 잡고서 달려나가 힘차게
여러분. 이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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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를 위해 우리 모두를 위해 있잖냐 이재명! 이재명! 더 나은 내일 위해 우리 모두 같이 있잖냐 이재명! 이재명! 제대로 된 세상 위해 우리 같이 부르자 기호 1번 이재명! 기호 1번 이재명! 다 같이 나를 위해 우리 모두를 위해 있잖냐 이재명! 이재명! 더 나은 내일 위해 우리 모두 같이 있잖냐 이재명! 이재명! 제대로 된 세상 위해 우리 같이 부르자 기호 1번 이재명! 기호 1번 이재명! 하늘 높이 뜨겁게 가슴 깊이 간직한 희망찬 내일 위해 다 같이 나를 위해 우리 모두를 위해 있잖냐 더 나은 내일 위해 우리 모두 같이 있잖냐 제대로 된 세상 위해 우리 같이 부르자 기호 1번 이재명! 앞으로 더 앞으로 제대로 바뀔 세상 우리가 만들어보자 자, 다 같이 우리 의원님들 만세 해주세요. 자, 손 잡고 만세 해주십시오. 예, 만세! 감사합니다. 인사! 예, 뒤에 보고도 인사를 해주시고요. 예, 앞으로 인사! 뒤로 돌아주시고 또 만세! 예, 오, 감사합니다. 이재명 후보님이 오셨습니다. 인사! 감사합니다. 예, 내려가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드디어 우리가 기다리던 이재명 후보님께서 올라오셨습니다. 경기도를 보면 대한민국의 미래가 보입니다. 대한민국의 대전환 이재명은 합니다. 여러분, 큰 박수 후보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재명 후보의 땀과 노력이 만들어낸 소중한 성과, 그 성과를 일상에서 경험하신 6분들이 지금 우리 뒤에 서 있습니다. 먼저 우리 각 정책 수혜자 분들께서 본인이 들고 있는 피켓 내용에 대해서 한마디씩 듣고선 우리 후보님의 연설을 들을 예정입니다. 자, 우리 각각 수혜자들 10초씩 각각 어떤 정책 수혜를 받으셨는지 스피치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수도변사는 이보덕입니다. 하천 계곡 사업, 정비 사업, 어려운 사업 해줬습니다. 깨끗한 계곡물을 만드셨습니다. 반드시 이재명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입니다. 저는 이재명을 대통령으로 지지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구리시 라이더 대표로 나온 한재성이라고 합니다. 이재명 후보님의 당선을 지지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재명 후보님 꼭 당선되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번 심석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새로 새내기로 대학생 이렇게 됐는데, 이제 학생 대표로서 첫 투표만큼 이재명 후보님을 이렇게 지지하게 되도록 나오게 돼서 정말 영광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는 경기도 청년면접수당 5번 받은 후보님입니다. 굉장히 좋은 혜택을 많이 받았는데 이거를 경기도뿐만 아니라 전 국민이 다 같이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어린이 건강 과일 꾸러미. 나는 우리 아이들의 건강을 받았습니다. 화이팅! 저는 평내동에 살고 있는 워킹맘 최정란입니다. 우리 후보님께서 현실적이고 구체적이고 정말 세세한 정책을 만들 뿐만이 아니라 그 정책을 실현시킬 수 있는 분이시기에 저는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겠습니다! 예, 후보님, 이 6분이 후보님 경기도지사 때
정책 수혜를 입은 분들입니다. 답변 한 말씀 주시고 기념사진 찍으셔야 됩니다. 네, 여러분 보신 것처럼 제가 예산 30조 원 경기도지사 권한 요만한 거 가지고 만든 게 이 정도인데 저한테 예산 600조 집행 권한 대통령 권한 주시면 20배 확실하게 책임지겠습니다. 20배. 예, 감사합니다. 후보님, 이 6분과 기념사진 촬영해 주시고요. 여러분, 우리 후보님 대통령 되면 단순히 경기도민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대국민들 모두 이런 혜택 받을 수 있겠죠? 예, 유능한 경제 대통령 누구라고요? 이재명! 예, 감사합니다. 예, 사진 다 찍으셨죠? 예, 감사합니다. 인사하고 내려가시면 되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여러분,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위기에 강한 유능한 경제 대통령, 경기도 대전환을 넘어 대한민국의 대전환을 이룰 검증된 후보, 우리 오늘 모두 누구 찍었죠? 이재명! 우리 이재명 대통령 후보 뜨거운 박수로 맞이해 주십시오! 이재명! 남양주 시민 여러분, 그리고 경기도민 여러분, 국민 여러분, 인사드립니다. 대한민국의 유능한 대통령 후보 이재명 인사드립니다. 먼저 여러분 본격적인 말씀을 드리기 전에 울진에서 아주 산불이 심각하다고 합니다. 원전까지도 산불이 접근할 정도로 위험성이 커서 우리 소방공무원 또 주민들 고생하십니다. 힘내시라고 우리 연대의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사전투표 많이 하셨어요? 제가 참 안타까운 게 하나 있는데 제가 경기도에 있었으면 안 그랬을 것 같은데 제가 조금 전에 기사 보니까 3시까지 사전투표한 중에 경기도가 제일 낫다는데 여러분 내일까지 경기도 1등 합시다 여러분. 언제나 경기도가 1등 아니었습니까? 제가 지금은 잠깐 경기도 지사직을 사퇴하는 바람에 대행께서 하고 있느라고 조금 그런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경기도가 언제나 대한민국을 선도하는 대한민국 제1 도시 아닙니까 여러분? 저는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자부심이 있습니다. 여러분 서울 외곽순환도로 없어졌잖아요. 수도권 순환도로로 이름 바꿨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의 새로운 중심 경기도 저 이재명이 책임진다고 약속했고 실제로 3년 걸리기 전에 전국의 제1 광역시도로 평가받지 않았습니까? 여러분이 자랑스럽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면 됩니까? 맞습니다. 하면 됩니다. 이재명은 하면 했지 않습니까? 앞으로 한다면 하겠습니다. 자, 내일 아직 시간이 남아있으니까 세상에 경기도가 꼴찌라고 하는 게 말이 되겠습니까? 우리 경기도민 여러분, 경기도의 자존심, 사전투표 1등은 아니라도 꼴찌는 당연히 면합시다 여러분. 여러분
제가 오늘 남양주에 오니까 저런 특이한 우리 이벤트를 봤는데 사실 제가 전에 하지 않던 새로운 정책 한글로 따지면 뭐 100가지가 넘을 겁니다. 그렇다고 우리 경기도민 여러분 세금 더 많이 낸 거 없지 않습니까? 제가 빚 져가지고 다음 정부에 떠넘긴 거 없지 않습니까? 제가 똑같은 세금으로 행정하면서 다른 시도는 안 하는 전도민 재난지원금 2차례 지급했고 세금 더 많이 내는 사람을 왜 빼냐? 우리 경기도는 세금 많이 내고 배제당하는 사람 없게 88% 넘어서 실제는 82%였지만 18% 상위 소득자 추가 지원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그거 그냥 현금 준 게 아니고 지역 화폐로 지급해서 소비 쿠폰으로 지급해서 동네 매출을 무려 3조 원 가까이 올려주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다른 시도가 하지 않는, 다른 지방 정부들이 하지 않는 일을 해냈습니다. 똑같은 세금 가지고 세금 탈루하는 사람들 열심히 쫓아가서 세금 받고 체납 돈 있으면서도 안 내는 사람 쫓아다니면서 뭐 블록체인 이런 거 가지고 있는 사람들, 비트코인 이런 거 가지고 있는 사람 제가 잡아가지고 다 털어서 수백억씩 다 다시 세금 내게 했습니다. 그렇게 추가로 거둔 게 1조 원이 넘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실력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서 1등 됐지 않습니까? 우리 경기도 자랑스럽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자꾸 돈 얘기하는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만 사실 뭐 중요하지 않습니까? 다 먹고 살자고 하는 일이고 안보, 질서, 거기다가 민생, 경제를 챙기는 게 정부가, 정치가 해야 될 일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내는 그 피 같은 세금 우리 국민들에게 오로지 천적으로 쓰여질 수 있도록 하는 게 정치의 의무니까 제가 자꾸 예산 돈 얘기하는 겁니다. 또 돈 얘기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사전투표한 분도 계시고 곧 투표할 분도 계실 텐데 이 투표한 개의 가치를 계산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굳이 계산한다면 제가 계산하는 방식으로는 투표권 하나에 6,787만 원이다. 대통령 투표권 한 개만. 이게 무슨 계산이냐? 여러분이 뽑을 대통령이 5년 동안 쓸 국가 예산을 유권자 수로 나눈 겁니다. 맞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6,878만 원을 여러분이 원하는 일에 여러분의 삶을 개선하기 위해서 쓴다면 여러분의 삶이 6,700만 원어치 좋아지는 겁니다. 그런데 대통령 잘못 뽑아가지고 그 사람이 방위비리나 저지르고 어디 해외 유전 개발한다고 우물이나 사고 그런데 2조 원 쓰고 가라앉지도 않는 잠수함 사고 날아다니지도 못하는 헬기 이런 거 사는 짓 하고 그러면 우리 국민들의 삶을 위해 쓸 돈이 줄어들지 않습니까? 4대강 이런 거 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4대강 재자연화 다시 못하게 하겠다는 분이 계시더군요. 그런데 돈 쓰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쓸 돈을 우리의 삶을 위해 쓰는 지도자, 정치인을 선택하면 바로 6,787만 원의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이런 정말 피 같은 돈을 4대 강보 다시 쌓거나 쓸데없는 사드 사는데 돈 쓰거나 이렇게 안 하는 게 필요하죠. 이 돈 가지고 우리 남양주 시민들을 위해서 말이에요. 경기 동북부의 공공의료원 설립, 남양주 북한강 문화예술회관, 복합문화체육공원 이런 거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저 이재명에게 기회를 주시면 여러분이 한 표를 행사해서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면 이런 거 결코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원하지 않은 일도 아까 보신 것처럼 쭉쭉 해내는데, 우리 국민들이 바라는 일을 국민들이 원하는 대로 해내서 국민들한테 칭찬받고 그리고 역사에 남을 훌륭한 사람이다 이렇게 평가받을 길인데 왜 안 하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저는 언제나 정말로 아무 것 가진 것 없는 혈혈다신 소년공에서 지금 여기까지 왔습니다. 모두 여러분들께서 인정해 주시고 기회를 주신 덕분입니다. 위대한 시민, 위대한 도민들이 있었기에 가능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거 하나만 생각해 주십시오. 농부가 밭을 탓했어야 되겠습니까? 똑같은 밭이라도 학이 따라 다른 겁니다. 능력 있는 농부는 자갈밭에서도 농사를 짓습니다. 무능하고 게으른 농부는 옥토를 그야말로 방치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누가 그랬습니다. 경기도지사는 대권 과도의 무덤이라고. 왜 경기도가 무덤입니까? 본인들이 부족한 거지.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경기도 인구가 4분의 1을 넘습니다. 경기도는 이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대한민국의 새로운 중심이 됐습니다. 이 경기도가 키워준 대통령 후보 이재명, 우리 경기도민들이 끝까지 책임져 주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우리 성남 시민들이 이재명 한번 써봤더니 꽤 쓸만하더라. 성능 좋고 품질 좋더라. 한번 다시 써봐라. 이러는 바람에 여러분이 경기도지사로 써주지 않았습니까? 이제 여러분들께서 내가 진짜 또 써보니까 성남 시민 말 진짜더라. 대한민국 대통령 시키면은 확실하게 일 잘할 것 같으니까 한번 써보자. 이래서 이 자리까지 불러주시지 않았습니까? 이제 우리 경기도민들께서 조금만 더 힘내주셔가지고 확실하게 대한민국의 모든 역량과 자원이 국민을 위해서 제대로 쓰여지는 그런 나라 될 수 있도록 국가가 바른 방향을 가지고 우리 국민들의 이 위대한 힘을 모아서 새로운 희망의 나라로 갈 수 있도록 여러분이 길을 열어주시겠습니까? 네, 그래 주신다고 하니까 정말로 여러분들을 믿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집 때문에 고생 많죠? 경기도는 그래도 조금 덜할지 몰라도 서울 가까운 지역이 정말로 힘듭니다. 이제 집값이 너무 많이 올라가지고 남양주 구리에 계신 분들도 많이 힘든 것 같습니다. 특히 출퇴근 고통 너무 심하시죠? 도시 기반 시설도 부족하고 이제 집값도 너무 올라서 힘들고 이제 이재명이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이재명은 약속한 것을 지킵니다. 부동산 문제 이재명이 확실하게 해결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국민들의 내 집 마련의 꿈은 당연히 살리고 실수요자 반드시 보호하고 부동산 투기 확실하게 잡을 겁니다. 필요한 주택을 충분히 속도감 있게 공급하고 재건축 재개발 규제 필요한 만큼 충분히 완화하고 인허가도 신속하게 사업기간도 확 당기겠습니다, 여러분. 다주택자들이 힘들어서 집을 못 판다고 하니까
잠깐 한 번 더 기회 줘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한시유예에서 집 팔 수 있는 기회 만들어 주겠습니다. 취득 등록세도 최초 취득자에 대해서는 감면할 것입니다. 특히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 담보대출 비율 90%까지 허용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전세금 인상분, 보증금 인상분 너무 힘드니까 이런 꼭 필요한 대출은 해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실수요 대출 확실하게 담보하고 보장하고 대신에 무슨 건물을 산다든지 집을 뭐 200채째 산다든지 할 경우만 금융규제 확실히 강화해가지고 시중 유동성 축소는 예정대로 해나가면 됩니다. 이게 바로 행정의 성세함과 현장성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 국가가 세금을 걷는 것은 국가가 필요한 부담을 국민들에게 공평하게 부담하는 것이지 국민들을 고통을 주거나 국민들에게 뭔가를 강요하기 위해서 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원하지 않는 집값이 갑자기 올라가지고 집 한 채밖에 없는데 갑자기 세금이 2배, 3배 오르면 어떻게 살겠습니까? 특히 수입도 없는데 집 한 채 가지고 살고 있는데 어쩌라는 거냐? 이런 우리 국민들의 항의 일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거주용 1주택에 대해서는 세금 증가 속도를 충분히 적절히 지연하고 조절하겠습니다. 하나 주택밖에 없는 경우는 집 팔아가지고 세금 낼 수도 없으니까 나중에 집 팔 때 세금 처리할 수 있도록 이연제도 과세를 이렇게 넘겨주는 거예요. 그러다 나중에 한꺼번에 받으면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 제도 도입해서 세금 때문에 우리 실수요자들 고통받지 않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3년 동안 마스크 쓰느라 고생하셨고, 여기 식당, 노래방 하시는 분들 인원 제한, 영업 제한 고생 많이 하셨죠?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리고 이 코로나 때문에 유명을 달리한 분들도 계십니다. 심지어 빚이 늘어나서 미래가 암울해지는 바람에 극단적 선택을 하는 분들도 상당히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코로나는 우리 모두가 함께 책임지고 방어해야 될 감염병입니다. 그리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재난, 재해, 질병, 전쟁으로부터 지켜내는 것은 바로 국가의 책임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안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책임을 특정 소수가 많이 떠안았습니다. 소상공인 자영업자가 무슨 큰 죄를 지은 것도 아닌데 손실을 100% 보전받지도 못했지 않습니까? 야당이 하도 나라 빚진다고 난리를 치니까 지원을 못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웬만하면 야당 흉 안 보려고 하는데 국민의 고통을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방치하거나 확대시키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소상공인 좀 국채 내서 지원하겠다고 하니까 막 다른 예산 깎아서 하라고 그렇게 발목을 잡았더니 나중에는 표결에 참여해가지고 자기들도 표결해놓고 300만 원 지급하니까 매표한다고 비난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겉으로는 그렇게 비난하더니 뒤로는 메시지 보내가지고 우리가 300만 원 예산 확보했습니다 자랑하는 건 대체 뭡니까, 여러분? 여러분, 그 메시지 받아보신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 이런 걸 양두구육이라 하지 않습니까? 매표행위라고 비난하더니 뒤에서는 자기가 했다 그러고 나중에는 내가 당선되면 1,000만 원 해줄게. 이건 또 대체 뭡니까, 여러분?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국민의 고통을 정치에 이용하지 말자. 나의 이익을 위해서 국민을 고통스럽게 하지 말자. 그게 정치 아니겠습니까? 저 이재명이 당선되면 여러분께서 기회를 주시면 첫째, 코로나가 가볍고
빠르게 진화했기 때문에 우리의 방역도 유연하게 신속하게 대응하되 영업 제한 이제 풀고 일상으로 신속하게 복귀하면서 취약계층, 위험한 영역에 있는 분들, 기저질환자 이런 거 철저히 관리하고 중증 환자 관리를 위한 의료시설 확실하게 확보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유연하고 스마트한 방역으로 신속하게 전환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50조 원 예산 추경을 하든지 긴급 재정 명령을 하든지 확보해서 이때까지 손해보고 보상받지 못한 우리 국민들의 손해 추가로 보상하고 코로나 때문에 빚진 분들 그 채권 정부가 인수해서 채무 탕감하거나 조정해서 다시 일상 경제 활동할 수 있게 하고 코로나 때문에 신용 불량된 분들 신용 회복하도록 신용 대사면하고 앞으로 추가로 입을 손해에 대해서 우리 자영업자 소상공인은 인건비 그리고 임대료 같은 이런 고정비용을 정부가 책임지는 외국에서도 다한 급여 프로그램도 하고 마지막으로 경기 회복을 해야 되니까 1차 재난지원금 지급했던 것처럼 전 국민에게 소비 쿠폰 지급해서 소상공인도 살고 국민도 좀 살고 경제도 좀 살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신속하게 조치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재명의 인수위는 코로나 극복 특별위원회가 될 것이고 민생회복 100일 프로젝트 신속하게 진행해서 이번 여름이 가기 전에 일상회복과 경제회복을 이루어낼 것입니다. 이재명은 위기 극복의 총사령관이 되겠다. 가장 위기 극복 잘할 사람 누굽니까, 여러분? 여러분, 세상이 정말로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국내외적으로 위기가 많습니다. 양극화, 저성장 때문에 기회가 부족해서 청년들까지 편을 갈라 싸워야 되는 참혹한 상황입니다. 국제적으로도 기후위기니 디지털 전환, 무슨 주기적 팬데믹, 이제는 미중 패권 경쟁에다가 이젠 전쟁까지 우리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위기를 극복할 뿐만 아니라 기회로 만들어서 세계를 선도하는 5대 경제 강국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유능한 대통령 후보, 준비된 후보 누굽니까, 여러분? 여러분, 대통령은 파도만 보고도 바람의 방향과 세기를 알아낼 수 있어야 합니다. 미래를 내다보는 통찰력이 있어야 되고 사회 현상을 들여다보는 해안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국정에 능해야 하고 경험도 좀 있어야 하고 방향도 정확히 제시하는 철학과 가치, 비전이 있어야 하고 국민에게 필요한 것이라면 누군가 반대하고 저항하도록 과감하게 채택하는 용기가 있어야 하고 그리고 저항이 있더라도 국민이 원하는 바에 따라서 그 목표를 이뤄내서 국민에게 혜택을 주는 나라가 발전하게 하는 추진력 이런 게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저에게 기회를 주시면 경제를 신속하게 회복시키고 지속적인 성장을 해 나가면서 기업들이 시장 안에서 제대로 산업 전환하고 신산업에 진출하고 그리고 새로운 일자리 많이 만들어서 우리 청년들도 미래를 꿈을 가지고 도전하고 결혼하고 아이도 낳고 희망을 설계하는 나라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왜 못하겠습니까? 이재명은 여러분이 인정하는 검증된 실적이 검증된 실력이 있지 않습니까? 저를 도와주시겠습니까? 여러분, 정말로 나라의 지도자가
무능, 무지, 무책임하면 국가의 운명이 결단납니다, 여러분. 선조 받지 않습니까? 선조. 여러분, 브라질 받지 않습니까? 민주주의 체제가 튼튼하게 유지되면서 경제 8대 강국으로 성장했다가 부패, 검찰, 사법 권력들이 없는 죄 뒤집어 씌워가지고 그 체제 무너뜨리고 위기에 민주주의가 도래하니까 결국 경제 위기가 왔습니다. 국민들이 고통스럽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지도자의 무지와 무능은 자랑거리가 아니라 죄악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저는 정치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높은 자리 차지하거나 아니면 권력을 행사하거나 아니면 권력을 이용해서 돈을 벌거나 권력을 이용해서 보복을 하거나 그러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살았던 그 참혹한 환경 속에서 여전히 힘들게 고통받는 우리 수많은 국민들을 위해서 다시는 저 같은 고통을 겪지 않도록, 다시는 불공정한 환경에서 억울함을 당하지 않도록, 다시는 절망 속에서 극단적 선택을 고민하지 않게 하는 것이 바로 제가 정치를 하는 이유입니다. 제가 하는 모든 정책에는 저의 삶이, 우리 국민들의 삶이 투영되어 있습니다. 어린이 건강과일 공급사업, 제가 어릴 때 시장 청소부 하시던 우리 아버지께서 썩기 직전에 버린 과일 집에서 밤늦게 주워오면 저희 가족들은 모여서 그걸 산더미처럼 놓고 한꺼번에 돼지처럼 먹어치웠습니다. 놔두면 썩으니까요. 냉장고도 없으니까. 냉장고에 싱싱한 과일 넣어놓고 필요할 때 먹고 싶을 때 열고 꺼내 먹는 게 제 꿈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 우리 어린이들에게 값싼 외국 수입 과일 거기 길들지 말라고 제가 어린이 건강과일 공급사업 시작한 겁니다. 제가 교복을 못 입어봤기 때문에 교복이라도 한번 물려입지 말고 그래도 깨끗한 새 교복 한번 입어보라고 무상교복 시작했습니다. 만약에 제가 공장을 다닐 때 학원비 7,000원, 한 달에 7,000원 학원비만 누가 도와줬으면 그 학원비 만드느라고 공장 다니다 다쳐서 팔이 비틀어지는 이런 참혹한 일 겪지 않았을 겁니다. 그 참담한 기억 때문에 우리 청년들 알바 시간이라도 좀 줄이고 자기 역량 개발하라고 제가 한 번이라도 1년에 100만 원 지원하는 청년 기본소득 했습니다. 그거 받은 분 청년이 3년 만에 처음 과일 사 먹어본다고 문자 메시지 와서 제가 울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돈 20만 원이 없어서 일가족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배가 고파가지고 계란 한 판 훔쳐 먹었다가 감옥 가고 사채업자한테 빚진 거 못 갚아가지고 일가족이 극단적 선택을 하더라. 그래서 제가 기본금융 만들어냈고 사채업자 철저하게 단속해서 경기도에 사채 돈 빌려가라 이런 찌라시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먹는 것들은 최소한 우리 보장하자. 경기 먹거리센터 남양주에도 있지요. 여러분 그런 거 있다고 해서 먹고 살만한 사람이 가서 막 다 집어가고 그러던가요? 오히려 자기가 도움받았다고 나중에 남는 거 도로 갖다 놓는 게 바로 우리 국민 아닙니까? 정치는 바로 이 국민들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국민들 준비되어 있습니다. 훌륭하고 위대한 국민입니다. 그런데 딱 하나 부족한 게 있어요. 바로 정치입니다, 여러분. 정치만 잘하면 얼마나 세상 좋아지겠습니까? 그런데 이 정치가 맨날 남 헐뜯고 그냥 뭐 하면 그냥 발목 잡아가 실패시키려고 노력하고 이게 못하게 하기 경쟁을 해요. 왜?
두 당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하니까,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니까 상대방을 실패하기만 하면 내가 촛불 때문에 쫓겨난 정권 정치 세력이라도 되돌아갈 기회가 생기는 것입니다. 이런 정치 되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다당제, 제3의 선택이 가능한 정치제도 만들어야 됩니다. 선거제도 바꾸고, 무슨 자꾸 단일화니 이런 거 압박 느끼지 않게 결선 투표제도 만들고, 그리고 정치 개혁을 통해서 이 더 나빠지는 퇴행하는 정권 교체 말고 국민의 삶이 좋아지는 정치 교체 해야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 뭐 정치 현재 상황이 어떻게 바뀌더라도 저 이재명이 가지고 있는 정치 교체를 통한 진정한 세상 교체의 꿈은 여전히 유효하고 계속될 것입니다. 이 정치 교체를 통해서 선거 때는 비록 싸우더라도 선거가 끝나고 당선이 되면 대통령은 모두의 대통령이 되어야 되는 것처럼, 선거가 끝나면 국민과 국가를 걱정하는 정치 세력이 다 힘을 합쳐서 각각의 영역에서 최선의 역할을 하고 나중에 국민에게 평가받는 국민 통합 정부, 빈말이 아니라 반드시 이재명이 해내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저는 이재명이 대통령이 돼서 4년 또는 5년 동안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앞으로 선의의 경쟁을 하는 정치 세력들이 생겨나고 그들이 합리적으로 선의의 경쟁을 해서 더 유능한, 더 좋은 정치 세력들이 더 힘을 합쳐서 우리 국민들의 삶을 보듬는 진정한 정치로 바꾸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무슨 뭐 상황이 바뀌어가지고 후보가 어찌 됐느니 저찌 됐느니 중요하지 않다. 누군가 개인을 위한 정치 개혁, 정치 교체가 아니고 특정 정치인들을 위한 대통합 정부가 아니기 때문에 이재명은 앞으로도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세상 교체를 위한 정치 교체, 그리고 국민을 위한 대통합 정부 끊임없이 꿋꿋하게 추진해 나가서 반드시 만들어 놓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시간 됐다고 빨리 끝내라고 자꾸 그럽니다. 여러분, 잠시만 생각해 주십시오. 이번 3월 9일에 여러분은 이재명, 윤석열 누구 중에 대통령을 만들 것인가, 이 선택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3월 9일에는 3월 10일에 열릴 여러분 스스로의 미래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이재명과 윤석열은 도구일 뿐입니다. 민주공화국의 주권자인 우리 국민들께서 주권자 자신을 위한 도구로 어떤 것을 쓸 것인지 결정한 것일 뿐입니다. 3월 10일에는 두 가지의 길이 기다릴 것입니다. 미래로 가는 희망의 길, 과거로 퇴행하는 정치 보복과 정쟁이 횡행하는 과거로 가는 길. 이 두 가지 문 중에, 이 두 가지 길 중에 어떤 길을 선택할지가 바로 여러분의 몫입니다. 세상은 정치인들이 정치하는 것 같아도 결국은 주권자인 국민들이 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주권자들을 믿고 주권자의 손에 이끌려 이 자리까지 왔습니다.
앞으로도 국민이 국가의 주인이고 사람이 역사의 주인이라는 생각을 확실하게 다지면서 여러분을 믿고 새로운 미래를 향해서 굳건하게 걸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명. 예, 여러분 오늘 다시 한번 위기에 강한 후보가 누구인지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후보님 끝까지 힘내시라고 큰 함성과 박수 부탁드립니다. 예, 여러분 다들 핸드폰에 라이트를 켜서요 우리 후보님을 위해서 흔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라이트를 켜주세요. 후보님 사랑합니다. 끝까지 힘내주세요. 예, 감사합니다. 후보님 가시기 전에요 우리가 서약식을 가질 예정입니다. 여러분 오늘 누구에게 투표하셨습니까? 이재명. 여러분 내일 누구한테 투표하시겠습니까? 여러분 3월 9일 누구에게 투표하시겠습니까? 이재명. 예, 오늘 사전투표 첫날입니다. 우리 특별히 군인분들의 투표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서 공식 서약식을 시행하려고 합니다. 자, 오늘 안보를 위한 국군 장병의 헌신에 더 크게 보답하겠다는 약속을 이재명 후보가 국민 여러분 앞에 서약하겠습니다. 이재명 후보님, 그리고 서약자분들 서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후보님, 예, 서명을 하면서 저희가 내용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서약서, 안보 위한 헌신에 더 큰 보답. 이재명이 약속합니다. 첫째, 병사 월급 200만 원을 보장,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둘째, 군인 상해보험을 전면 도입하고 복무 여건을 개선하겠습니다. 셋째, 군 경력, 보복 인정, 의무화 등 전역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넷째, 군 간부의 복무 주기를 반영한 맞춤형 지원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예, 이제 이재명 후보가 국민 여러분 앞에서 국군 장병의 헌신에 크게 보답하겠다는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재명 후보 믿으시죠? 국군 장병 여러분, 이재명 후보 믿으시죠? 예, 후보께서 서약을 하셨습니다. 약속을 잘 지켜주실 거라고 믿으면서 큰 박수로 응원을 해주십시오.